저는 경기도에 사는 결혼 5년차 유부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 하나 키우며 경기도 구축 아파트에서 사는 평범한 부부가 일주일에 얼마나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등원 중이고요.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매달 10만원가량 들어갑니다. 오감 활동이랑 체육도 하고 영어도 배웁니다. 저는 중1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역시 요즘 애들은 뭐든지 빠르네요. 카페에 왔습니다. 주로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이따가 병원 예약이 있어서 집 근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공간을 대여하기 위해 이런저런 돈을 좀 쓰게 돼서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은 후 내린 결론은 생활 공간이랑 업무 공간은 좀 분리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상도 예전보다 더 많이 올리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로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 비용은 한 달에 20만원가량 지불을 합니다. 인스타에서 아이와 함께할 재미있는 놀이를 발견하면 다이소에 오게 됩니다. 풍선 가지고 하는 신기한 놀이를 발견해서 풍선을 좀 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는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는데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데 위험이 살짝 있어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위가 좀 더 건강했으면 아낄 수 있었던 지출이라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먹어왔는데 이 정도만 아픈 위장에게 고마운 마음도 약간 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 만들기 전에 주방 정리를 합니다. 주방 일이 되게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되게 힐링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늘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한데 주방 정리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좋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만들려고 샀던 생크림인데 많이 남았네요. 생크림은 오픈하면 소비기한이 짧다고 해서 오늘 뭐라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집에 있던 닭가슴살이랑 양파 넣어서 크림 파스타를 하려고 합니다. 냉동실에 떡갈비도 있길래 잘게 잘라서 넣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본다 라는 정신으로 요리를 하면 식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동생이 집들이 선물로 줬던 파스타를 넣어봅니다. 이런 모양 파스타는 많이 보긴 했는데 써보는 건 처음이네요. 양 조절을 실패해서 엄청난 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AI에게 물어보니 1인분에 100g 정도 잡으면 된다고 해서 300g을 넣었는데 생각해보니 4살 딸내미 1인분을 어른이랑 같이 잡아버리는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런데 막상 하윤이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입니다. 겨우겨우 조금 먹긴 했는데 거의 안 먹더라고요. 결국 많이 남아서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뜻밖의 밀프렙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헬스장을 결제해서 13만 2천원을 지불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등록을 해봤다가 헬스장이 기부만 하는 꼴이 됐는데 기부도 좋지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주 2회 이상은 꼭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넷플릭스만 이용하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한 달 결제를 했습니다. 유자씨가 아바타 3를 보고 와서 아바타 1, 2편도 엄청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자고 했더니 유자씨는 돈 아깝다고 유튜브에 있는 아바타 요약본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몰래 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유자씨는 매일 자기 전에 누워서 판도라 행성에서 나비족들과 신나는 모험을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정책이 바뀌어서 가족 외에도 아이디 공유가 가능하게 바뀌었는데 이전보다 요금이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OTT 공유 사이트 이용하면 30% 정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피클 플러스라는 서비스 이용했습니다. 인스타에서 봤던 놀이를 하윤이랑 해보려고 합니다. 종이컵에 구멍을 뚫고 풍선을 넣은 후 풍선에 바람을 불어주면 바람이 서서히 빠지면서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더라고요. 안 무서워? 왜 안 나냐고. 첫 시험 발사는 처참히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몇 차례 개선을 해서 계속 발사를 해봤지만 인스타에서 본 것처럼 도저히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인생은 실전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결국 끝까지 제대로 성공할 수 없었네요. 일론 머스크는 그 거대한 로켓도 하늘로 쏘아 올리는데 저는 이 작은 로켓 풍선도 쏘아 올릴 수가 없네요. 바닥에서 점점 쭈글쭈글해지는 풍선을 보니 어딘가 제 모습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가지 놀이가 더 있는데 이건 풍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풍선을 불다 보니 현기증인지 현타인지 아무튼 뭔가가 세게 올라오네요. 이 놀이는 이불 압축팩에 풍선을 넣어서 놀아주는 건데 집에 있던 압축팩이 제대로 압축이 되지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날이네요. 결국에 하윤이까지 울리고 말았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격언이 떠오르는 밤입니다. 괜한 짓 했다가 풍선값만 1,000원 날렸네요. 풍선을 하도 불어서 너무 어지럽습니다. 설거지나 해야겠어요. 화요일입니다.
유자 씨는 출근하는 날이라 같이 차 타고 출근했다가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사실 안 써도 되는 돈이지만 여기가 커피가 너무 맛있고 마시면 행복해지는 기분이라 자주 마시곤 합니다. 나이를 먹더니 자꾸 핑계만 늘어가는 것 같네요. 사무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은 서브웨이입니다. 샌드위치 값 7,900원 지출했습니다. 화요일은 퇴근해서 집밥 먹고 하윤이 보다가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유자 씨는 퇴근길에 주유를 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2017년식 스포티지를 타고 있는데요. 유자 씨가 주에 2, 3회 정도 출근을 하고 저는 주에 1, 2회 정도 차를 끌고 출근을 합니다. 주유비는 한 달에 15에서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네요. 다들 주유비는 한 달에 얼마나 쓰시나요? 수요일입니다. 사무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치킨집에서 하는 점심 뷔페인데 오늘은 치킨이 없네요. 처음 왔을 때 파닭이 나오길래 매일 치킨이 나온다고 혼자서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치킨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맛있게 먹고 9,000원 지출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들 치킨 안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나 봅니다. 나만 몰랐던 건가 싶어서 약간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오후에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했습니다. 저녁은 감자채 볶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유자씨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채칼을 처음 써보는 날입니다. 근데 어딘가 이상하네요. 무지 불편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칼로 잘라서 감자채를 만드는 게 빠를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헛손질을 해서 제 손이 갈려 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구성품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거 쓰니까 아주 잘 갈립니다. 다행히 무사히 감자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핫한 흑백요리사2 임성근 셰프님의 레시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레시피에서는 베이컨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집에 없어서 슬라이스 햄을 대신 넣으려고 합니다. 아마 임성근 셰프님이라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메뉴는 비빔밥과 김치찜 그리고 감자채 볶음입니다. 마지막 반찬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8화입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광고용 스탠다드 요금제 이용 중인데 네이버 멤버십을 4,900원에 가입하면 넷플릭스를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용 스탠다드 요금제가 원래 7,000원이니까 매달 2,000원 정도 아끼는 셈이네요. 집에 있는 간식 상자가 텅텅 비었습니다. 간식 사러 동네 마트에 갑니다. 저나 유자씨나 둘 다 군것질을 좋아하는데 집에 간식 상자가 비어있으면 유자씨가 가끔 우울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재택근무하는 아내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초코과자 위주로 장바구니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식을 채워두면 제가 더 많이 먹어서 살은 저 혼자 찐다는 점이네요. 아내의 체지방까지 관리를 해주는 스윗한 남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나요? 뱃살. 여기도 뭐가 있나요? 아기가 있나요? 아기요? 아기 없는데요? 저희 연말 파티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마트에서 사온 과자와 어린이집에서 받은 맥주로 소소한 연말 파티를 했습니다. 아니 여보 아까 너무 지쳐 보여서 좀 단 거를 넣어줘야겠다. 밥 먹고 누워있으니까 좀 낫다. 참 잘했어요. 올 한 해 크게 무언가 이룬 건 없지만 우리 가족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한 해 지낸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달달한 과자를 입에 잔뜩 넣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26년에도 우리 가족 아픈 곳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목이 좀 아프네요. 뜨거운 차 좀 마시고 있습니다. 하윤이는 애니메이션 보고 싶다고 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을 약속하고 보여주는데 더 보겠다고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 말을 좀 더 잘 듣지 않을 시간이 돼서 그만 보자고 노트북을 껐더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육아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장모님께서 떡국을 끓여주셔서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랑 같은 단지에 지내고 계신데 가끔 식사를 같이 하곤 합니다. 나이를 더 먹긴 싫지만 장모님 떡국이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이나 먹어버렸네요. 하윤이는 떡국보다는 새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살도 잘 발라먹고 새우 꼬리를 쪽쪽 빨아먹기도 하네요. 제가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유전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아빠 큰 거 줄 거야? 큰 거 주는 거야? 고마워, 잘 먹을게. 아빠 아침 화내서 미안해. 그래도 말 잘 들어야 돼. 또 땡깡 피면 아빠 또 뭐라고 무섭게 할 거야. 알았지? 네.
오후가 되자 몸이 급격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유자씨도 살짝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해서 둘 다 쌍화탕 먹고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왔습니다. 좀 더 빨리 나을까 싶어서 링거도 맞았네요. 올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는 걸까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이틀 뒤에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아직 편집이 안 끝나서 밥 먹고 카페에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뜨끈하게 먹으면 빨리 나을까 싶어서 순대국밥으로 속을 좀 데펴봅니다. 밥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 얼주가이긴 한데 진짜 죽겠으니까 뜨거운 커피를 찾게 되네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 집에 왔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집에 와서 밥을 먹을 걸 그랬습니다. 밖에서 괜히 헛돈만 왕창 썼네요. 한참 자다가 저녁 먹습니다. 본죽 배달을 좀 시켰는데요. 집에 딱히 먹을 것도 없고 아파서 밥하기도 좀 귀찮더라고요. 아프다 보니 병원비며 배달비며 엄청 쓰게 되네요. 반성합니다. 유자씨는 낮에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점심에 닭강정을 하나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유자씨가 출근을 했는데 잠에서 깬 하윤이가 엄마가 없다면서 울어버리네요. 제가 엄마가 되어줄 순 없어서 이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같이 아침 먹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윤이 보면서 중간중간에 열심히 편집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택배 시킨 게 왔네요. 닭고기랑 순댓국 좀 시켰는데요. 대한민국 맛집이라는 고기 쇼핑몰이 있는데 닭봉 1kg에 6,500원 정도 합니다. 가끔 닭곰탕이나 치킨 같은 거 해먹으면 좋더라고요. 극소수라는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시켰는데 여기는 순댓국이 싸서 좋습니다. 3,990원인데 쿠폰 사용하거나 네이버 포인트 적립까지 생각하면 더 저렴해집니다. 이번에는 순살 보쌈이랑 수육도 시켜봤는데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기회되면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탭 클램프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책상에다가 멀티탭을 고정해주는 사무용품입니다. 전에 유자씨 거 하나 사줬는데 편해 보여서 제 책상에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전기 코드를 꼽고 빼기도 편하고 멀티탭도 고정이 돼서 좋습니다. 책상에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일요일 점심입니다. 오전까지 해서 편집도 다 끝냈고 요 며칠 아파서 계속 집에만 있었더니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외출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밥 좀 간단히 먹으려고요. 사실 밥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약 먹으려고 억지로 먹는 중입니다. 아빠 약 흔들어주고 있어. 아 정말 하윤 최고다. 단백질 쉐이크 먹으려고 했는데 아빠 아프니까 하윤이가 흔들어서 섞어준다고 합니다. 역시 아플 때는 가족밖에 없네요. 안성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윤이는 나오자마자 계속 짜증이네요. 겨우겨우 원인을 알아냈는데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네요. 저번에 하윤이가 겨울왕국을 보더니 그 뒤로 엘사를 너무 좋아해서 책을 좀 찾아봤는데 오프라인 매장에는 이거 한 권 남았네요.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영어 공부책 같아. 이건 하윤이가 지금 읽을 다 재고가 다 없더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동화책은 아니고 영어 공부할 때 쓰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거 사주기로 했습니다. 디즈니 책이 많긴 한데 전부 다 영어 공부 관련 책뿐이네요. 따라 쓰게. 요즘에 엄마 나 글 못 써 이래.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물어볼 때 있어. 서점에 보니까 하윤이 또래 아이들이 하는 한글이나 수학 공부 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는 좀 더 나중에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책이 눈앞에 막 나와 있으니까 하윤이도 얼른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 조급한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하윤이 또래 키우시는 구독자분들 이런 책으로 한글이나 수학 공부 시키시는지 궁금하네요. 유자씨가 당 떨어진다고 해서 잠시 간식을 좀 사러 왔습니다. 유자씨 좋아하는 딸기 모찌를 몇 개 샀네요. 하윤이 무슨 새? 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먹어볼까? 하윤이는 제가 먹으려고 했던 카스테라 딸기 모찌를 골랐네요. 제가 아빠니까 쿨하게 양보해 주기로 합니다. 유자씨는 초코 딸기 모찌를 골랐네요. 왠지 저거 고를 것 같긴 했습니다. 딸기 2개 들었어. 2개 들어있어. 그렇게 들어있구나. 큰 거 하나가 아니고. 두바이 두쫑코 전에 이게 있었지 딸기 모찌. 맛있지? 아빠 최고. 하윤이가 혼자 다 먹기에는 좀 많으려나 싶어서 남기면 한 입 먹어봐야지 싶었는데 다 먹더라고요. 이제 많이 자란 것 같아서 놀랍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윤이 먹는 동안 유자씨는 잠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 부부 합산 체력은 한정적이니까
이런 곳에 나오면 가끔은 흩어지기도 하면서 체력을 잘 나눠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하윤이와 열심히 뛰어놀며 오늘 빠른 육퇴를 위해 하윤이 체력을 한번 빼봅니다. 냅다 도망가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윤이 체력을 소진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밤이 되어 잘 시간이 되면 꼭 엄마 아빠만 피곤하고 하윤이는 쌩쌩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배가 많이 안 고파서 저녁을 집에 가서 먹을까 했는데 이 가게 앞에서 구독자분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 가게에서 겸사겸사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쌀국수랑 푸파퐁 커리를 시켰는데 서비스로 새우 팟타이를 주셨습니다.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대하고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소스가 찐득하게 면발에 코팅이 되어 있었는데 면 식감도 소스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오면 이걸 시켜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맛있겠다. 푸파퐁 커리도 게튀김이 아주 실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하윤이는 쌀국수에 흠뻑 빠져버렸네요. 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거의 1시간 대기한 것 같네요. 한참 재밌게 놀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 주는 연초부터 평소보다 돈을 좀 많이 썼네요. 아파서 쓴 돈이 꽤 되는데 올해는 건강관리 좀 철저히 하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 같기도 합니다. 26년 몸관리도 잘하고 돈관리도 효율적으로 잘하는 한 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